자,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자,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을 갔는데 이제 실손 청구할 때 제 고객님들은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서류가 뭐냐,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실손 청구할 때 좀 유난히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방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손 청구할 때 많이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와요. 24시간 저는 전화를 받죠. 그래서 24 적혀있죠.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자, 설계사님, 저희 아이가 아니면 혹은 제가 1인실을 사용했습니다. 1인실을 사용했는데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보험증권에 실손보험이 가입된 시기가 언제 가입했습니까? 언제 가입했느냐가 먼저 정답을 내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가 1인실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 가입을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0908 2009년 8월 이전에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했느냐 아니면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다 동일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으로. 그러니까 언제 가입했느냐가 첫 번째 저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입했는지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그 고객님의 이렇게 언제 가입했는지 내역을 찾아서 생명보험사인지 아닌지 손해보험사인지 아닌지 2009년 8월 이전에 아니면 그 이후로는 똑같은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 확인을 해서 그러면 왜 확인을 하느냐, 이제 약관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약관을 보면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가입한 약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거예요. 이거는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관없어요. 모든 회사가 2009년 8월 이후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관 하나만 보면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이번 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익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더럽게 어려워요. 이 어려운 말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병원은 1인실이 10만원 하고요. B라는 병원은 1인실이 25만원이에요. 근데 두 개 다 기준 병실이라면 6인실을 말하는 거예요. 6인실 병실이 2만원이야.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6인실을 사용했을 때는 하루에 2만원으로 계산돼요. 근데 여기는 1인실이 10만원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만원 빼기 2만원 하면 8만원이죠. 이 8만원의 50%인 4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B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0만원, 25만원이죠. 25만원에서 기준병실 빼기 2만원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3만원. 23만원의 50%가 얼마죠? 12만 5천원이죠. 근데 12만 5천원이 안되고 10만원 한도니까 10만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말을 더럽게 어렵게 적어놔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인실 기준은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1인실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기준 병실 금액이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2009년 8월 이전에 손해보험사의 대부분의 실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실료 차익이라고 되어 있고 2009년 8월 이전은 개별 약관이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가입한 그 상품에 따라 틀립니다. 그 실질적인 실손보험. 자, 실제 사용 병실 여기 돼 있고 여기 가로해 놓고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2인실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예요. 기준 병실과 병실료 차익. 이거 2인실을 사용했을 때는 기준 병실과 병실료 차익이고 1인실이나 특실은
실제 사용 병실은 2인실 병실 기준으로 한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인실이 A라는 병원 10만원, B라는 병원은 1인실이 25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기준 병실은 또 여기도 2만원이에요. 근데 2인실이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로 계산돼요? 15만원으로 계산돼요. 근데 2인실이 더 비싸진 않잖아요. B 1인실을 썼을 때 2인실 15만원이면 15만원이고 1인실이 여기는 10만원이면 2인실은 보통 얼마예요? 한 7만원 하겠죠. 그럼 7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 보험은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실손보험보다 훨씬 더 처리받을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계산법이 생기게 되었어요. 뭐냐? 이렇게만 보면 2009년 8월 이전이 훨씬 더 보상도 많이 받고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나왔어요. 문재인 케어가 나오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 보험 적용 이후에 평균 2인실이 15만원, 23만원 하는 병원이 9만원이 되고 11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더 많이 혜택을 보던 게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요? 여기 15만원, 25만원 하던 게 15만원에서 나는 15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게 9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9만원으로 하루에 계산되어서 받는 거예요. 이거 요즘 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인실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또 다른 혜택 뭐냐? 이제 이거는 작년 뉴스인데 내년부터는 감염성 질병, 감염되는 거 있잖아요. 옮기는 거. 대형 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대요. 이것도 혜택이 나온 거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상급 병실료 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서 7월부터 감염질환으로 대형 병원 1인실을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증호흡기 질환 등 감염 위험이 큰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입원료 부담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이게 빨리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적용되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질병에 따라서 2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또다시 변경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어쨌든 약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1인실을 또 누가 많이 쓰냐? 선생님 아이나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설계사님 혹시 저희 아이가 혹은 아니면 제가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근데 1인실을 꼭 쓰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 임신 출산하신 분들 1인실을 써요. 근데 임신 출산하시면 실손보험에서 안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임신 출산 질병 입원 의료비 출산 확장 추가 특별 약관을 가지면서 임신 출산을 보상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1인실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실손보험은요, 임신 출산이 보장이 돼요. 공무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보검술은 안 되고 이제 체내 체외 인공수정도 안 돼요. 보존생식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안 돼요. 철분제 등의 영양제 및 영양소액 안 돼요. 그냥 정상분만 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손 의료비가. 이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입원할 때 1인실 쓰잖아요. 거의 1인실 다 써요. 이런 분들은. 옆에도 불편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내가 1인실을 사용했을 때 이 실손보험 자체가 원래는 처리가 안 되지만 공무원 분들은 처리가 돼요. 그런 경우에도 1인실 적용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1인실을 사용할 경우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직 정답 중에서 2009년 8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답을 마지막까지 추론을 해야 되니까. 자, 언제 가입이 중요하다 했죠. 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사건. 이거는 제가 아직 말 안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동일한 거 설명드렸고 손해보험 사건 설명드렸고 그 다음 생명보험 사건. 생명보험 사건은 어떻게 되는데 2009년 8월 이전의 생명보험사는 모든 회사 동일합니다. 개별 약관이 아니에요. 여기에 적혀있죠. 상급 병실 차액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실손보험 1인실과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연간 3천만원 한도예요. 지금 얼마예요? 5천이죠. 이건 3천이에요. 더 작죠. 그리고 1일 평균이 얼마예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이건 얼마예요? 8만원이에요. 더 안 좋죠. 그죠? 이게 더 안 좋아요. 생명보험사 공통적으로 2009년 8월 이전에 나왔던 실손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총 핵심은 3개예요. 2009년 8월 이전에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의 틀리고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에 모든 공통 똑같이 된 표준화된 실손보험 틀려요. 그럼 총 3가지가 틀리죠. 1인실을 사용했을 때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게 1인실 지급 기준 3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1인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